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장안동 가우디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오피스텔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조건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좀 정확한 투자가 가능하다, 성공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입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입지가 돈이 되는 입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근데 이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크게는 교통적 입지가 있고 지역적 입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적 입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적 입지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적 입지를 생각하실 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 순간 요걸 들으시는 분들도 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하철이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하철 중요한 거 맞습니다만 도로가 먼저입니다. 도로가 생겨나야만 그 지역이 생겨날 거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야만 역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주요 업무 단지와 좀 접근성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역적인 부분도 사실 버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호선이 하나 다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5호선을 이용해서 2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이런 연계 노선을 통해 주요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들의 니즈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직주 근접인 부분인데, 지금 주요 업무단지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쪽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는 이쪽이 좀 낙후된 지역이고 그리고 좀 유흥가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을 보고 투자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 가우디 오피스텔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장안평역까지 도보로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옆으로 상권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세입자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든 두 분이서 사시는 분들이든 가장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는 상권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역세권 인근에 모든 상권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보다 지금 이 장안 사거리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들이 훨씬 더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세권에 있는 상권 자체도 이용할 수가 있는 양쪽을 전부 다 한 번에 누려볼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좀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세입자들의 니즈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재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동부간선도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체되는 구간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에서 시작을 한다, 의정부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의정부에서 러시아워 때 강남까지 넘어갈 때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나오는 이 정체 구간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쪽을 전부 다 개편시켜서 지하로 다 깔아버린다고 한대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대략적으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대폭 향상될 텐데, 그때 돼서는 동대문구 장안동이 많이 비싸진 입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GT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GT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어디까지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내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낙후된 서울 지역으로 좀 분산시켜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집값을 잡겠다라는 표현을 보신다면 어디까지나 그거는 비싼 지역인 거지, 비싸지 않은 지역은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안동에 있는 집값이 비쌀까요? 아직은 저렴합니다. 동대문구 자체가요. 집값을 균형 발전시키면서 이쪽으로 수요들을 내몰게 됐을 때 이쪽에 있는 모든 땅값이 비싸지면서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건물들,
이런 받치고 있는 땅값들이 비싸지다 보니까 나중에 됐을 때는 여기를 가져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GT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면목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내에 경전철 하나만으로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한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면목선이고, 지금 우이신설선은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은 거를 많이 넣어주면서 순환철을 만들겠다고 하는 개발 계획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목선이고, 면목선 중에 하나 정차역이 장안역이거든요. 이 두 개가 만약에 착공이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이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이 개발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안평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지금 자동차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는데,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고차 매매 단지가 사실 그렇게 컨디션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개발시키려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 이 축에는 산업유통축이라는 게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성수동을 비롯해서 이쪽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와 그리고 광진구까지 해서 넘어가는 산업유통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개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의 2배 이상이 될 것이고, 2배 이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어디까지나 수요 이런 수요들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함입니다. 특별함. 자, 이 특별함이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도 특별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특화 설계도 특별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특별한 위치가 특별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특별함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의 특별함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셨을 때 저희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가우디 오피스텔, 요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15년 된 오피스텔, 5년 된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9평짜리가 현재 1000에 85 정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포인트는 그 부분인 거죠.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에 민감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축에 민감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축이 생겨나게 되면은 구축들은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도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거든요. 구축밭에서 구축 사지 마라, 신축밭에서 구축 사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그거에 더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1000에 85를 내고 9평짜리 오피스텔을 찾아야 된다. 그럼 구축을 들어가고 싶으실까요? 신축을 들어가고 싶으실까요?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라면 무조건 신축을 찾게 됩니다. 여기가 딱 그런 효과죠.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엔 구축 위주로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신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는 표현도 좀 어색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114의 통계 자료를 보셨을 때 지금 서울 전체구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지역은 동대문구 장안동이라고 나오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지역들은 수요도 많은 만큼 공급도 많다, 혹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워낙에 적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뭐 강남 같은 지역이 있고, 아니면 수요는 좀 적은데 공급이 많은 지역은 뭐 마곡 같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은데 공급 자체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축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축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평균 수익률이 5.9%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쪽을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15년 된 오피스텔도 1000에 75, 5년 된 오피스텔도 1000에 85, 두 개만 보셔도 가격 차이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당연히 신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자, 여기를 들어가시고 나서 신축이 또 언제 공급이 되느냐라는 걸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세요. 저희도 1000에 한 9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받아볼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이쪽 신축이 언제 들어갈 건데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신축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맞습니다. 구축을 풀어다가 공급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고 내보내서 대물권 교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해주든지 해서 내보낸 다음에 용도 바꾸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분양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이쪽이 층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4.2m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생활권을 보시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밖을 쳐다봤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그래서 뭐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라든지, 아니면은 숲이 보이는 이런 숲세권 뷰라든지, 아니면은 도시가 보이는 도시 경관형 뷰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보시는데, 저희는 도시 경관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오히려 발밑에 있는 느낌, 마치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요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동대문구가 전부가 이 내 발밑에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들이 훨씬 빠르시긴 할 건데, 어쨌든 간단하게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도 드리지 못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가이드 역할인 것 뿐이니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발품이다 라고, 어디까지나 발품이고, 그리고 정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르게 집에서 판단하실 게 아니라 한 번쯤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시고 뭐 등등등 해보시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